러시아와 나토의 군사력이 발트해 지역에서 충돌했습니다. 발트해는 러시아와 나토의 동시 군사훈련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미사일 타격을 연습했고 동맹은 올해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나토가 칼리닝그라드 봉쇄 시나리오를 연습하는 것에 겁을 먹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무력을 과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마침내 나토의 훈련이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날 국제 핵무기 금지 운동 ICAN에서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통해 유럽 국가들이 조용하지만 적극적으로 핵 억제 프로그램과 핵무기 현대화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통해 서방의 새 핵 보유국 모두가 2025년에 러시아보다 훨씬 더 많이 핵무기 지출을 늘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10배나 더 많이 말이죠. 더 나아가 미국은 다른 모든 핵 보유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은 새로운 핵 경쟁을 촉발했지만 이미 그 경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체포 같은 행동으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 함께 이야기해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발트해는 러시아와 나토의 동시 군사훈련이 벌어지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미사일 타격을 연습했고 동맹은 올해 최대 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6월 8일과 9일에 발트해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기동훈련 중에는 비유도 로켓 발사, 폭격, 미사일 타격을 연습했습니다. 군사훈련에는 전투기와 폭격기를 포함한 약 10대의 군용기와 2척의 소형 미사일 함정이 동원되었습니다. 기동훈련은 칼리닝그라드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러시아의 월경지로 러시아 연방 발트 함대의 본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더러운 러시아인들이 칼리닝그라드 근처에서 실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같은 시기에 발트해에서는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는 나토의 벌톱스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는 15개국에서 온 약 20척의 군함과 약 6,000명의 군인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올해 발트해 지역에서 가장 큰 군사훈련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정말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훈련을 앞두고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케스투티스 부드리스는 나토가 칼리닝그라드 지역의 러시아 군사시설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장관은 동맹이 모스크바에 칼리닝그라드에 있는 러시아 요새를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그곳에 배치된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은 유럽에 전쟁 위협을 가하며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를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방어할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 8일과 9일에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위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유럽 국가들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지속적인 위협은 유럽인들로 하여금 핵 억제 프로그램과 무기고 현대화에 대한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요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낸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모든 전략적 무기 제한 조약이 종료된 이후 스스로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새 핵보유국 모두 2025년에 핵무기 지출을 러시아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렸습니다. 전 세계 9개 핵보유국의 총 지출은 거의 20% 증가하여 1,1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국제 핵무기 금지 운동 단체의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이번이 사상 최대 지출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가장 큰 증가는 22%였으며 금액으로는 125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2020년 이후로 미국은 핵 관련 지출로 총 거의 700억 달러를 썼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국가들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영국은 17%더 많이 투자했고 프랑스는 핵 관련 지출을 거의 10% 늘렸습니다. 결국 이들의 총 지출은 거의 9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러시아의 핵 지출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러시아는 95억 달러를 썼습니다. 러시아는 이 국제기관이 지적하듯이 군사 예산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핵무기 지출 연간 증가율은 6%로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낮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제한된 재정 능력은 무엇으로 보완되고 있냐면 바로 수사와 선전입니다. 이제는 명백하고 분명하며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왜 벌거벗은 왕 블라디미르 푸틴이 계속해서 모두에게 핵무기로 위협하고 허울뿐인 오레시니크 미사일을 발사하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의 모든 선전이 유럽을 겁주기 위해 핵무기로 공격하자고 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보고서에 따르면 푸틴은 2024년 말에 핵 억제 분야의 국가 정책의 새로운 기본 원칙을 승인했습니다. 핵 보유국이 지원하는 다른 국가들의 비핵 위협에 대응하여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확대했습니다. 핵심은 푸틴이 자신이 시작한 핵 경쟁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모두가 두려워하도록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크게 외쳐야 합니다. 내가 미쳤고 핵무기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소리쳐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서방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핵무기 관련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은 프랑스와 협상을 하면서 유럽 핵방어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3월 초에 이미 핵 전략의 변화와 프랑스 억제력의 새로운 단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핵무기 보유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약 290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핵 우산을 파트너 국가들에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프랑스는 유럽에서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아마도 핵무기 보유량을 늘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탄두수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마크롱은 그때 독일, 폴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을 언급했습니다. 이들 국가와의 협력에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공동훈련과 프랑스 전투기를 해당 핵무기와 함께 그들의 영토에 임시 배치하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이 핵탄두를 장착한 전투기들이 유럽 전역을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핵무기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발사될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 변경의 이유로 에마뉘엘 마크롱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꼽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 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국에는 225개의 핵탄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척의 새로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새로운 핵탄두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럽은 이제 이 야만적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위협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은 조용히 자국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푸틴이 핵 경쟁에서 밀리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를 서방 압박 수단으로 원하지만 서방은 푸틴이 핵무기로 위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자체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자. 그래야 저 대머리 얼건이가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알게 될 테니까.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